스스로 캠프. 친구들 안녕하세요. 친구들의 즐거운 국어 공부를 도와줄 나라쌤이에요.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지난 시간에는 내 생각과 느낌을 자세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글을 짧고 간략하게 간추리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모두 준비되었나요? 그럼 지금부터 반짝반짝 빛나는 눈빛으로 핵심 콕콕! 들은 내용을 간추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선 듣기 전에는 내가 이것을 왜 듣는지 듣는 목적, 내가 아는 내용이나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을 떠올리고 들은 내용을 어떻게 할지 생각합니다. 내가 기억할 수 있도록 메모하거나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요. 듣고 있을 때에는 꾸며주는 말보다는 그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낱말 중심으로 정보가 나타나도록 간추려요. 글의 내용을 간추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문단에서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찾아야 해요. 중심 문장이란 문단 안에서 중심이 되는 문장이고, 뒷받침 문장은 중심 문장의 근거가 되는 문장이에요. 중심 문장을 찾은 뒤에 이것들을 하나하나 연결하면 전체 글의 내용을 간추릴 수 있습니다. 선생님과 한번 내용 간추리기 연습을 해볼까요? 우리 같이 글을 읽어볼게요. 여러분, 연필을 준비해서 선생님과 함께 줄을 쳐봐요. 선생님을 빨간색으로 중심 문장에 밑줄을 칠 거고, 초록색으로 뒷받침 문장에 밑줄을 쳐볼게요. 중심 문장을 연결해 전체 글의 내용을 간추려 봅시다.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문장은 이 글이 앞으로 어떠한 내용이 나올지 안내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에너지 절약 방법이 두 가지라고 얘기해주고 있네요. 중심 문장이네요. 다음, 먼저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 문장은 에너지를 절약하는 첫 번째 방법을 알려주고 있네요. 이 문장도 중심 문장이에요. 계속해 봅시다. 쓰지 않는 꽃게는 반드시 뽑아놓고 빈방에 켜놓은 전기불을 끈다. 그리고 뜨거운 음식은 식힌 뒤에 냉장고에 넣는다. 이 내용들은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나타내주고 있으므로 이러한 구체적인 문장은 뒷받침 문장이에요. 다음 문단 봅시다. 다음은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이다. 아하! 맨 처음에 에너지 절약하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했으니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알려준다는 말이네요. 이 문장은 중심 문장이고 뒤이어 뒷받침 문장이 나오겠어요. 가전제품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것을 쓰고 조명기구는 전기가 적게 드는 제품을 사용한다. 한여름에는 냉방기를 적게 쓰고 겨울에도 난방기구를 덜 쓰도록 노력해야 한다. 효율, 조명기구, 냉방기, 난방기구를 얘기해주면서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을 나타내주고 있으므로 이것들은 뒷받침 문장이네요. 어때요?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나요?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간추리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첫째, 이야기에서 일이 일어난 시간의 흐름이나 장소의 변화에 따라 내용을 정리합니다. 둘째, 인물이 한 일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합니다. 핵심 콕콕을 통해 내용 간추리는 방법을 잘 공부하였나요? 이번엔 내가 얼마나 이해하였는지 실력 따지기 문제를 풀며 알아볼게요. 너의 실력을 보여줘. 실력 따지기. 첫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문단의 중심 문장에는 동그라미표, 뒷받침 문장에는 세모표를 하시오. 물벼룩은 녹색말을 먹고 살며 진딧물이나 매미는 식물의 진을 빨아먹고 산다. 물벼룩이 무엇을 먹는지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문장이네요. 뒷받침 문장입니다. 세모. 그런가 하면 소와 말, 토끼, 노루 같은 동물은 나뭇잎이나 풀을 뜯어먹고 산다.
풀 먹는 동물들을 나열해주고 있어요. 뒷받침 문장입니다. 이와 같이 식물을 먹고 사는 동물을 초식 동물이라고 한다. 위 두 문장을 포괄할 수 있는 중심 문장이네요. 계속 봅시다. 그러나 호랑이, 사자, 독수리, 뱀, 상어, 고래 같은 동물은 작은 짐승이나 물고기와 같은 동물을 잡아먹고 산다. 작은 짐승을 먹는 구체적인 동물들을 말하고 있네요. 뒷받침 문장입니다. 이와 같이 동물을 먹고 사는 동물을 육식 동물이라고 한다. 아하, 육식 동물에 대해 정의하고 있구나. 중심 문장이네요. 동그라미. 또 닭과 오리 같은 새 종류 가운데에는 식물의 씨앗을 먹고 벌레나 물고기 같은 작은 동물을 잡아먹는 것도 있다. 씨앗, 물고기 같은 것을 먹는 동물들에 대해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 뒷받침 문장입니다. 사람, 돼지, 쥐도 식물성 먹이와 동물성 먹이를 함께 먹는다. 식물, 동물 먹이 다 먹는 동물들도 여러 동물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네요. 뒷받침 문장입니다. 이와 같은 동물을 잡식 동물이라고 한다. 잡식 동물에 대한 중심 문장이네요. 중심 문장의 근거가 되는 문장이 뒷받침 문장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신감이 좀 생겼나요? 다음 문제 주세요. 글의 중심 내용을 한 문장으로 간추려 쓴 것으로 알맞은 것은 계단에서 뛰거나 두세 칸씩 오르내리다가 헛디뎌 구를 수 있고 한눈을 팔면 발을 잘못 디뎌 다치게 되니 주의해야 돼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난간을 잡고 이동해야 안전합니다. 계단 난간을 넘거나 타고 내려온 등의 위험한 행동은 절대 하지 않도록 하고 친구를 밀치거나 잡아당기는 등의 장난도 하지 말아요. 1번, 계단을 오르면 건강해질 수 있다. 아니죠. 다친다는 말을 하고 있죠? 2번, 계단을 두 칸씩 내려오지 않아야 한다. 맞는 말이지만 중심 문장으로 하기에는 좀 약합니다. 3번,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계단에서의 안전에 대해 포괄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므로 중심 문장으로 적합하겠어요. 4번, 계단에서 친구와 함께 장난치는 것은 위험하다. 맞는 말이지만 글의 앞부분을 포함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정답은 3번. 중요한 낱말을 중심으로 정보가 잘 나타나게 간추려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용을 간추리는 방법에 대해 공부했어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여러분을 랄라쌤이 칭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